네, 안녕하세요. 엘친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자, 새로운 또 3연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팀은 또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우리가 개막에서 롯데를 정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때의 롯데와 지금의 롯데는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막 때보다 더 강해진 팀이 롯데자이언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또 2위로 쫓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연전 반드시 위닝 시리즈 거두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로테이션에서 터커 데이비슨 선수를 만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일단 1차전부터 잡고 가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롯데와의 3연전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 부산에서 롯데를 만납니다. 지난 개막 2연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던 롯데자이언츠와의 정말 오랜만에 만남이 되겠고요. 사실 그때 롯데와 지금의 롯데는 뭐 선수들의 컨디션도 다르고 선수 구성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그때보다는 뭔가 틀이 좀 잡혀있는, 불펜도 마찬가지고 또 타선도 마찬가지고 선발도 마찬가지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롯데의 최근 경기들을 또 잘 분석을 해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3연전 선발 투수 매치업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롯데는 윤성빈, 나균환, 박세영입니다. 지금 롯데가 찰리 반즈 선수를 교체한 가운데 선발진이 조금 비거든요. 5선발 자리도 여러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오다가 이민석 선수가 합류를 했고 또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이제 감보아 선수가 이번 주 주말에는 나오는데 화요일엔 선발이 비어서 윤성빈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선발이 누군가는 하루를 당겨서 등판을 해야 되는데 이민석 대신에 박세웅을 선택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LG 트윈스는 송승기, 임찬규, 코에닌입니다. 염경엽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주영과 코에닌 중 목요일 선발을 결정해야 되는데 코에닌 선수를 먼저 쓰겠다고 했고 LG 트윈스는 송승기 선수가 올 시즌 첫 주 2회 등판을 실시하게 되겠고요. 또 수요일은 우리의 에이스 임찬규 선수가 등판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개막 2연승 상대인 롯데입니다만 그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실 3월 한 달을 이 개막 2연패 포함해서 2승 1무 5패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반등을 시작한 시기가 4월 키움과의 3연전을 싹쓸이 하면서 아무래도 전력차가 있는 키움이었고 키움은 그때 이후로 오히려 타격감이 떨어지고 팀이 좀 많이 흔들리던 그때 시작한 시기였고 롯데는 반대로 이 3연전 싹쓸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순위표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끊기지 않았고 현재 하나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하나도 LG도 긴 연승을 했었고 뭐 긴 연패도 했었지만 롯데는 꾸준했다는 거 이게 또 롯데가 지금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동력은 롯데 상승세 원동력은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팀 타율이 1위예요. 컨택 위주의 타선인데 롯데가 지난해에는 사실은 리그 전체적으로 뭐 공의 반발 개수도 그렇고 리그 이 환경이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리그였는데 올해는 홈런이 좀 덜 나와요. 뭐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도 있지만 뭐 반발 개수도 조금 줄어들었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든 홈런보다는 컨택의 팀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 위주의 타선인 롯데자이언츠의 응집력이 상당히 돋보인다. 물론 롯데 타선이 원래도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예상 외의 선수들이 올라와 준 게 특히 두산에서 트레이드로 온 전민재 이 정도로 쳐줄 줄 몰랐고 또 유강남 선수가 지난 2년과는 다르게 롯데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레이에스나 뭐 전준우, 나승엽, 뭐 고승민, 윤동희 이런 선수들은 하던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선수들이 좀 합류를 한 게 대신에 이제 부진한 선수는 손호영 선수가 지난해만큼 활약을 못 해주고 있고 또 황성빈 선수가 잘해주다가 부상으로 빠진 게 좀 지난해와 다른 점인데 황성빈 선수의 공백은 또 장두성이라는 선수가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도 뭐 기존 주전들이랑 새로운 선수들의 사이클이 맞게 잘 돌아가는 타격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컨택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컨택이 좋은 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하면은 저는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선수별로 아무래도 조금 더 타구가 자주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선수별로 이제 어느 쪽으로 타구가 가면은 위험하다는 그 코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수비 위치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공에 약하다는 거, 어떤 코스에 약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비 위치라든지 또 개인의 수비 능력,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야구를 또 롯데는 잘합니다. 지금 컨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 카운트를 확실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운영하는 팀 중에서 장타가 빠진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는 그때 당시에 이 짜임새 있는 야구도 잘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한다면 롯데의 타선을 최대한 그래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가 지금 선발 투수가 3명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윤성빈, 나균환, 박세웅입니다. 사실 난이도를 보면은 윤성빈이 제일 쉽고 나균환은 보통이고 박세웅은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윤성빈 선수부터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성빈 선수가 지난해 문학 SSG전 1군 딱 한 경기 등판을 했는데 1이닝 5실점으로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이 롯데 팬덤 내에서는 또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1차 지명을 하고도 특별한 성과 없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길었고 정말 좀 약간 방황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올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이 선수가 피지컬이 상당히 좋거든요. 키도 거의 2m에 가깝고 체격도 좋은데 사실 이 롯데 지금 퓨처스 투수 코치가 김상진 투수 코치예요. 김상진 투수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퓨처스에서 6경기 동안 평균 자책점이 2.11이고요. 그동안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아무리 퓨처스 기록이어도 이 정도의 표본이면은 사실 퓨처스에서는 보여줄 게 없다. 1군에서 대체 선발로 나왔을 때 또 좋은 모습을 롯데 팬들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롯데에서 퓨처스에서 몸을 만들다 온 이민석 선수도 지금 빠른 볼을 던지면서 뭐 150이 넘는 공 던지면서 1군 선발진에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윤성빈 선수도 구속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되고 150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도 봐야 되고 또 어쨌든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21과 3분의 1이닝 동안 탈삼진 40개면은 이거는 무시해서는 안 될 성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를 좀 우리가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또 퓨처스에서 이 선수의 공을 보다 온 뭐 함창건 선수라든지 김성우 선수라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점이나 어떤 스타일인지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퓨처스 전력 분석팀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 선수는 약점은 제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넷이 이 탈삼진 40개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 초부터 공격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공을 많이 던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에 오더라도 공이 빨라서 타이밍이 늦더라도 파워를 만들어내고 존을 좀 넓게 보면서 이 선수의 공을 먼저 파악을 하면서 또 타자들끼리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윤성민 선수는 좀 흔들리면은 대체 선발이기 때문에 빨리 투수 교체를 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불펜을 좀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말고 첫 경기를 좀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승기 선수도 잘 던져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의 타선 메타는 컨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홈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이어서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지만 이번 시즌 팀 홈런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사실 사직 펜스가 지난해까지는 높아졌다가 높이를 줄여서 물론 이제 펜스 자체가 높이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더 높인 것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직구장은 타석에서의 시야가 담장 밖에가 가장 잘 보이는 구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홈런을 의식하고 스윙을 하면 홈런이 좀 쉽게 나오는데 펜스가 높아지고 난 이후에는 뭔가 좀 시야가 막히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펜스가 다시 낮아졌으니까 타자들이 또 한 방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타자들의 홈런이 또 지난주에 잠실 6경기를 했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요 홈런 타자들이 3명이 있잖아요. 문보경, 박동원, 오스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문보경 선수와 박동원 선수는 지난주에 홈런도 기록하고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홈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오스틴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다행히
뭐 다리 쪽에 약간 부상이 있습니다만 가벼운 부상이라서 오스틴 선수 원정을 가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타격을 할 때 신경이 쓰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스틴 선수 빨리 컨디션을 찾아서 시원한 한 방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고, 롯데도 피홈런이 적은 팀이 아닙니다. 투수들이 피홈런을 38개 맞으면서 최다 4위를 기록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죠. 펜스의 높이가 낮아지면 롯데 타자들이 홈런이 나오고 타격이 좀 쉬워진다, 이런 말이 또 성립이 되지만 반대로 투수들은 홈런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롯데보다 홈런을 더 많이 친 만큼 잘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직에서. 자, 그리고 목요일은 코에닌 선수의 고별전입니다. 벌써 6주가 지나갔습니다. 엘리의 대체 선수로 코에닌 선수가 이번 사직 등판을 끝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아마 코에닌 선수는 이 등판을 마치고 내려가고 에르난데스가 올 때까지는 임시로 1군에 뭐 야수를 올리든 투수를 올리든 조금 더 그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선수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닌 선수가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좋은 피칭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하나 전에는 에르난데스가 옵니다. 예, 그래서 에르난데스 선수도 준비를 또 복귀 전에 맞춰서 하고 있고, 사실 손주영 선수를 하루 미리 쓸 수 있지만 벤치의 선택은 코에닌을 먼저 쓰고 손주영 선수한테 휴식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에닌 선수의 마지막 등판은 조금 하루 덜 쉬고 등판을 하기 때문에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코에닌 선수는 흔들린다 싶으면, 이 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빠르게 교체를 해서, 또 엔트리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롱릴리프 자원을 하나 같이 붙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지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던졌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도 목요일날 올라와서 던지게 된다면 나흘 쉬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닌 선수가 아무래도 하루 덜 쉬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걸 대비한다면 이지강 선수도 롱릴리프로는 나쁘진 않으니까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선수들도 성동현 선수도 한 2이닝 정도는 던질 수 있고, 또 김유용 선수도 멀티이닝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롱릴리프 자원들의 활약이 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6주간 뛰는 동안 원래는 호주 임찬규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그냥 저는 갈수록 조금씩 피드백을 해갔는데 공느린 치리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구와 커브, 포크볼 요 세 가지 구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지저분한 구질로 범타를 유도하게 만드는. 근데 이제 물론 시리너스보다 공이 느리고 부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뭐 타순이 돌면은 맞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면은 다음 시즌 아시아 쿼터로 LG 트윈스에 왔을 때 또 활약이 기대되는 또 코에닌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등판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3연전의 키플레이어는 박동원입니다. 박동원 선수가 이쯤 되면 지칠만도 하고 이쯤 되면 타격 페이스 떨어질만도 한데 아직까지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심정은 한 주만 더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사실 박동원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그런 한 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승기 선수가 2번 등판하기 때문에 해당 경기에서는 이주원 선수가 나오고, 또 백업으로는 김성우 선수가 1군에 있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치다가 교체가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이번 경기와 또 일요일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조금 회복을 한다면 타격 페이스가 그래도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5월 성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3할 4푼 8리의 타율이고요. OPS가 1.0이 넘고 5홈런 10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직에서 이적 이후에 3할 2푼의 타율과 4홈런 11타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에서의 원정 3연전, 또 2위 롯데와의 중요한 경기입니다. 첫 경기가 중요하고요. 반드시 승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